오늘도 지친 그대에게 드리는 작은 쉼터 흠그리의 오래된 우체통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18일 현재 시간 오후 11시 6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흠그리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호스팅을 받았습니다. 정말 코모리씨 너무 감사하고요. 새로 보는 분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못 켰는데 네, 일단 해명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령단님 구독 구독 감사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급하게 병문안을 갔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이제 병문안 가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저기 저 뭐더라? 그 작업실을 오다가 급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넘어지시기만 해도 사실 대형 사고인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니까 그건 전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골목에서 차가 튀어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치여서 넘어지셨는데 뭐 기억이 안 나신대요. 넘어진 이후로는. 이게 다행히 그 차에 치인 사람, 그러니까 차 운전수가 아시는 분이어서 그 동네 주민이어가지고 이제 119에 신고를 했는지 어떻게 할아버지 싣고 왔는지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입원을 지금 하고 계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하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사실 제가 그 상태에서 차에 치여도 그렇게 멀쩡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가벼운 찰가상? 뭐 어디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것도 없으시고 그냥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게 다예요. 현재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 점프해서 회피하신 거 아니냐고요? 오토바이는 아작이 났어요. 신기하게도 기름통이 터졌댔나 뭐 아무튼 오토바이는 거의 폐차 수준까지 갔는데 할아버지는 멀쩡하십니다. 진짜 기부스도 안 하고 계셨어요. 유일한 불만이 물리치료를 대충 해준다는 거? 뭐 좀 깔짝하고 끝내준다고? 그게 유일한 불만이시고 튼튼하시네요. 네, 이게 제 생각인데 아마 이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사실 그게 다 그거잖아요. 농사가 다 운동이잖아요, 사실. 또 논농사도 하시고 밭농사도 하시고 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쉬지를 못하세요. 계속 움직이시거든요. 생활 근육. 네, 맞죠. 아마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가 젊을 때보다는 안 좋지. 그냥 이 정도 수준이신 것 같아요. 어, 뭐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못 했었죠. 근데 이게 공지를 할 곳이 없어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트위치 이제 여기 내리면은 그 막 후원 뭐 유튜브 뭐 사연 보내는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패널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걷다가 공지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급하게 쓰긴 썼는데 사실 몇 분이나 보셨을진 잘 모르겠네요. 같은 상황 다른 느낌 수준으로 오토바이만 망가졌다. 다행이죠. 차라리 오토바이만 망가진 게. 무슨 오토바이 옆에 에어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래도 시골 간 김에
할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이제 찾아뵈서 인사드리고 청소를 한번 싹 해드렸죠. 몸이 좀 이제 약하시니까 그래서 청소 한번 하고 이불 다 꺼내가지고 햇빛에 한번 말리면서 털어가지고 먼지도 한번 다 털고 뭐 예, 밥도 얻어먹고 뭐 그러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 얘기를 또 해야겠네. 제가 다음 주에 휴방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방송도 못할 뻔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쉬어버렸기 때문에 어금니 깎여 물고 왔어요. 왜냐면 저희 중간고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31일까지 조금 널찍널찍하게 시험을 봐요. 그것 땜시 11월 1일에 방송을 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실이 우선이죠. 제가 이걸로 뭐 이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직업 찾자고 예, 대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휴방을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별일 없으면 휴방을 할 거예요. 이 배경음악이 오늘 두 번째로 써보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음악 소리가 막 컸다 작았다가 상당히 심하네요. 이거 일일이 조절하는 게 일이네. 네. 다음 주 휴방이지. 더 찾아봐야겠어요. 음악을. 내일이 주말인데 주말 같지 않은 기분. 뭐 당신 어쩔 수 없네요. 이제 수시 기간이더라고요. 수시 면접 기간. 그래서 네, 저희 학교에서도 그걸 했습니다. 수시 면접을 봤어요. 그 수시 면접을 보는 기간에는 학교가 쉬거든요. 저희 대학교는 저 꿀을 신나게 빨아먹었습니다. 그 덕에 학교가 쉬니까 뭐 거의 뭐 준 방학이었죠. 3일을 쉬었거든요. 월화수를 학교를 쉬고 목요일 학교 하루 나가고 금요일 공강하고 하면은 최고. 개꿀이었습니다. 학교 무너진 수준이지. 학교가 무너졌으면 3일이나 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글쎄 하루 이틀에 복구를 하고 다음날 바로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그게 좀 있어요. 어딜 가도 학교부터 만들어요. 민족성 같은데 뭐 좀 슬픈 얘기지만 아픈 얘기지만 저기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전쟁이 휴전 협정이 딱 되니까 학교부터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의 학구열을 가진 나라인데 어쩌겠습니까? 학교가 무너져도 한 이틀이면 복구할 거예요. 3일째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못한 이틀만큼 방학이 미뤄지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또 수시 면접이다 보니까 제가 수시 면접 봤던 게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고3을 지나왔기 때문에 스펙타클했죠 그때는.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 면접을 봐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거의 시티콤 같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미 한 두 곳 정도를 미리 먼저 면접을 보고 나서 이 학교를 왔는데 면접을 보러 제 당시 마인드가 어땠냐면은 여기는 아마도 안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다니는 학교를.
왜냐면 이미 앞에 봤던 학교가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좀 더 점수대가 낮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아, 그 두 개 중 하나가 안 붙겠냐. 당연히 붙겠지. 여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거시기 했고 좀 뭐 수준이란다. 확률이 낮았죠. 여기 합격할 확률이. 근데 일단 그냥 가긴 갔어요. 면접을 보긴 봐야죠.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 셔틀버스 운행해줘가지고 그걸 타고 학교를 가서 그때 면접을 10층인가 12층인가에서 면접을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면접 볼 때마다 항상 꼭 필참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항상 신분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기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고3이면은 그 주민등록증은 나오잖아요. 사실 주민등록증 외에 아무런 신분증이 없죠. 그거를 들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고 갔어요. 물론 몰랐죠. 근데 그 사실을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면접장 들어가서 뒤늦게 알았거든요. 대기실 있잖아요. 대기실에 이제 한 몇 명 있었다. 한 100여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그래서 아, 이러면 그냥 떨어지는 건데 싶었는데 그때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은 또 아이팟 아시려나? 조금 어리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충 화면이 명암 크기만한 그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깡통 같은 거. 그게 그거하고 와이파이 잡아주는 기계가 있었어요. 에그라고. 지금도 에그 쓰는 사람 쓰겠구나. 그거 두 개가 있었고 핸드폰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핸드폰이 바꾸려고 제가 오래돼서 바꾸려고 하는 도중에 딱 3일 정도 핸드폰을 못 쓰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핸드폰이 없던 상태에서 네, 아이팟 네, 없던 상태에서 그게 터진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큰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안 하려고 아, 그냥 집에 갈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한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 핸드폰 바꿀 때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분증이랑 제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파일이 분명히 아빠한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카톡을 보냈는데 뭐 안 보시더라고요. 이래야죠. 카톡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제가 교통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다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요. 교통대금을. 그래서 동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공중전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교실 밖으로 나가서 제 차례가 뭐 꽤 있었으니까 중앙 로비 쪽으로 가니까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좀 여쭤봤는데 그 공중전화 박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냐?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1층에 있다고. 제가 지금 12층에 있는데 잠깐만 음악 좀 바꿀게요. 너무 우울해서. 그렇지, 이래야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어요. 12층을. 진짜 미친놈처럼 막 뛰어 내려가서 1층에 내려왔는데 어딨지 막 찾다가 어디 막 구석에 박혀있는 걸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글로 가서 다행히 작동을 하는 공중전화더라고요. 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넣으려 하는데 그 당시 제 수중에 800원이 있었어요. 800원.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3개. 근데 너무 옛날 거라 500원짜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가? 최근 거라서 안 들어갔나? 뭐 여하튼 500원짜리가 안 들어가는 정말 거지 같은 공중전화였는데 저는 300원만 쓸 수 있었던 거죠. 300원을 넣고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한테.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니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핸드폰에 뭐 아들이라고 찍혀 있으면은 아, 아들이 전화를 했구나라고 하고 봤는데 모르는 번호로 찍혀 오니까 뭐 좀 당황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결론은 돈은 계속 떨어지는데 300원밖에 없는데 아예 안 받는 사람도 많은데 다행히 받으셨어요. 정말 다행인 게. 그래서 막 상황 설명을 했어요. 한 3번인가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알아들으시고 그 당시 그러면서 얼마 남았었지? 30원인가 80원인가 남았을 때 전화를 끝내고 다시 12층을 뛰어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12층 다시 뛰어서 올라가서 기다리니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캡처본을 이거를 뭐냐 좀 편집을 해서 제가 아까 아이팟이 화면이 명암만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암에 딱 들어가게 편집을 해서 제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그래서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돼서 가서 이제 줄을 서 있어요. 한 5명씩 끊어가지고 면접실 앞에다가 줄을 세워놓는데 신분증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줍게 아이팟을 꺼내서 보여드렸죠. 근데 그분이 되게 어이없어 하시는 표정으로 다른 데서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러고 이제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말 다행이죠.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2대1 면접이었어요. 교수님이 2분 계시고 면접자 1명, 그러니까 학생 1명에 교수님 2명 이렇게 면접을 보는 시스템이었는데 소개팅이냐고요? 어떤 소개팅을 2대1로 합니까? 한 명은 주선자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질문을 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항상 그런 면접에 좀 강하더라고요. 머리 돌아가는 게 평소랑은 달랐어요. 굉장히 빨리 돌아갔어요. 면접할 때. 그래서 대답을 생각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억으로는. 또 고3이면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공부를 하루 이틀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고3이.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요. 창의적인 답변을 하고 뭐 꼭 마지막에 그 말씀들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고. 그래서 아, 이거 똑똑한 주랑이 왔구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했을 때 제가 자기소개를 준비를 해왔는데 안 시키셔서 못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도 되냐. 그래서 자기소개도 된다고 해서 열심히 외웠던 거를 자기소개를 한번 하고 나왔어요. 저희 학교에 그게 있거든요. 또 베이커리가 있어서 거기서 파는 빵하고 우유를 하나씩 쥐어주고 이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집으로 갔는데 너무 스펙터클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디 가서 정말 뭐 이야기로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다 떨어지고 거기 하나 붙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날 포기했으면 저는 재수를 하는 거였어요. 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죠, 그날이. 제가 그날 면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재수했으면은 제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제 인생은 한방이죠. 사실 근데 이거 가지고 인생은 한방이다라고 논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건 그냥 뭐 모르겠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네, 덕분에 다음 주에 시험을 볼 수가 있죠.
아 근데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진짜 눈앞이 정말 아찔합니다. 그 제가 했던 수많은 선택지와 갈림길에서 하나만 어긋났어도 저는 그 대학 못 갔어요. 네, 이쯤 되면 진짜 신의 뜻이죠. 제가 만약에 그냥 포기를 했어도, 그러니까 면접을 포기를 했어도 못 오는 거였고, 제가 현금이 아니라 교통카드가 있었어도 면접을 못 봤을 것이고, 핸드폰을 안 바꿨으면은 그 캡처본이 없었을 테니,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캡처본이 없었을 테니 시험을 칠 수가 없었을 거고, 그 뭐냐 공중전화가 안 됐어도 시험을 못 쳤을 거고, 계단을 안 뛰어내려갔으면 시험을 못 쳤을 거고, 저희 아빠가 말을 들으시지 못하셨다면 전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시험을 못 봤겠죠. 야, 뭐 이런,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습니다 정말. 또 뭐 했더라.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뭐냐 제 대학 생활을 지켜준 그 공중전화가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이제 한번 쓱 보는데 지금은 떼버렸더라고요. 야, 이게 학교 사람들이 이 공중전화의 위대함을 모릅니다. 아무도 그거의 소중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한 명의 수험생을 구원해 줬잖아요.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뭐 다른 학교 면접은 그렇게 별로 풀만한 썰이 없네요. 한 두세 개 더 했는데, 공중전화는 이제 역사책에서 만나기로. 박물관에 가면 아마 하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공중전화가 요즘 잘 없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중전화가 있긴 한데 작동이 되는 공중전화가 이제 찾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아직 뭐 몇 대 있더라고요. 보통 군대 전역하기 전에 그 휴가 복귀할 때 복귀 전화를 하거든요. 이제 복귀할 때 출발한다고 부대로. 저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그거를 공중전화로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소중함을 느꼈죠. 수학여행 썰을 해달라고요? 수학여행 썰이라 어디 보자. 선재님이 나이가 중학생이시니까 아마 공감대가 조금 벗어날 수가 있겠네요. 한번 아자의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수학여행을 가면은 거의 경주나 이런 데로 갑니다. 경주, 공주. 중학생 때는 거의 그랬던 것 같고요. 아니면 고등학생 때는 3년 내내 수학여행을 두 번 갔는데, 한 번은 저기 피자 스쿨 갔고, 아까 피자 마을, 임실 피자 농장 뭐 이런 데 갔고, 한 번은 스키장을 갔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시대가 변하는 흐름 중 하나였죠. 근데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하나는 군대식이었다는 거? 조교가 있었다는 거? 진짜 군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수학여행 때 나오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그거였다는 거. 수학여행 때 날 갈구던 사람들이 군대에서 날 갈구고 있더라. 끔찍했죠. 가면은 그거부터 막 그거 잡잖아요. 막 군기 잡아요. 중학생 애들 상대로 막 가황 검사한다고 막 술 담배 있으면 제출해라. 뭐 핸드폰 제출해라. MP3 전자기기 싹 다 내라.
이러고 이제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죠. 본 조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가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번외로는 뭐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토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 들어봤고요. 수련회 아니에요? 수련회 이거 수학 이게 수련회 아니냐고요? 수련회하고 수학여행하고 뭐 다를 게 있나요? 뭐 다 똑같은 거지. 학교 밖에서 며칠 묵다 오는 거잖아요. 예. 저는 별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뭐 수학여행 하면은 배우러 가는 거니까 뭐 경주나 공주나 뭐 이런 역사적인 유적지 같은 데를 많이 가는 것 같긴 한데 그거 외에는 전 잘 모르겠어요. 수련회하고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 같은데. 수련회는 리얼 갔더니 조교들이 기합 잡고 수학여행은 관광하러 가는 단인데. 그래요? 제가 약간 기억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약간 다른데 뭐 둘 다 비슷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때 뭐 관광 뭘 한지도 모르겠어요. 뭐 경주 가가지고 우리가 뭘 느끼겠습니까? 그냥 뭐 와 왕의 무덤은 엄청 크네. 와 첨성대 생각보다 되게 작네. 와 뭐 이런 거. 이게 천마총이구나. 오 좋네. 오뭐 이 정도? 나머지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죠. 그냥 숙소에서 뭐 밤에 열심히 뛰어놀고 막 뭐 베란다로 옆방 넘어가다가 얘 떨어져가지고 뭐 응급실 실려가기도 하고 뭐 별일 다 있었죠. 그러니까 술도 있었고 뭐 근데 맨날 그건 있었어요. 맨날 가방 검사한다고 첫날에 그렇게 막 모락하더니 결국 안 하거든요. 결국은. 근데 고등학생 때 갔던 수학여행인지 수련회에서는 진짜 가방 검사를 했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애들도 이제 당할 만큼 당해서 그거 에이 가방 검사 안 해 이러고 그냥 뻗땡기고 있다가 진짜 가방 검사 해가지고 술 엄청 많이 나오고 막 담배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수련회는 군대임. 갔다 오면 목심. 목 쉬는 건 그것 때문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날에 하는 장기자랑 때문에? 또 웃긴 건 장기자랑 할 때는 뭐 딱히 제재를 안 합디다. 뭐 안 해요. 또 장기자랑 또 준비를 합디다 애들이.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언제 준비해 오는 건지. 저 같은 아싸들은 모르는 또 뭔가 비밀스러운 뭐가 있나 봐요. 그래도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긴 했어요. 장기자랑하면 귀찮아진다고요. 근데 그때는 보는 맛이 꽤 있었어요. 뭔가 나하고 맨날 같은 공간에 있는 저 친구가 막 나가서 하는 거 보면은 무대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는 놀러 가면 저녁에 선생님들 방마다 검사하고 가면 잠잔 척하고 애들 다 일어나서 게임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했어요 저희하고. 저희는 다 걷어가서 그거 뭐야 그거 핸드폰 MP3 뭐 이런 거 PMP 뭐 기타 등등 싹 다 걷어갔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뭐 없었어요. 게임을 하면 우리끼리 게임해야죠. 자는 애들도 꽤 있었고 사이다 병에 소주 넣으면 아무도 모르던데 그때는 다 검사를 했어요. 굉장히 노련하신 분들이라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애초에 뭐 술병에다가 술을 가지고 온 애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음료수병에다 가져왔는데 음료수병도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진짜 시간 투자를 엄청 해서 입소식 하는 것만큼이나 시간 투자를 해서 애들 가방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뭐 다 꺼내보고 막 그래요. 그랬었어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장기자랑 보면 재밌는데 다 보고 나오면 멍한 상태로 숙소 가서 자면 진짜 피곤한데. 또 그 맛이죠. 희한하게 또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때 공개 고백하는 애도 있었어요. 중학생이라 술은 아직. 저희 동네가 약간 좀, 네, 그런 친구들이 많은 곳이라, 네, 술 다 하더라고요. 공개 고백 극혐. 그때 그 고백을 받은 여자애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뭐 고백받고 사귀긴 하던데 얼마 안가 헤어지더라고요. 좀 건너 건너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뭐 두루두루 같이 놀고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각 잡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무슨 상황극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할 거란 생각 못 했거든요. 수련회에 와가지고 고백을 할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못 해봤는데 하시길래 전 진짜 상황극인 줄 알았어요. 진짜더라고요. 많이 창피했겠죠. 근데 뭐 10대 패기 아니겠습니까? 패기 빼면 뭐가 남겠어요 저희가. 그때는 예쁜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해 안에 헤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뭐 그러는 거죠. 뭐 다양하게 만나보는 것도 좋죠. 예. 그 다양하게 만나보는 친구들 덕분에 제가 아직도 못소린 것 같은데. 네, 공개적 흑역사. 아마 그 친구는 뭐 했던 친구나 받았던 친구나 아마 그때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불을 차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학교에 좀 그런 식의 공개 고백하는 게 조금 몇 개 있었어요. 그 저희 반에 다른 남자애가 저희 반에 있는 여자애한테 이제 빼빼로 데이 날 고백을 했나? 막 뭐 엄청 큰 빼빼로 있잖아요. 빼빼로 데이 날 이제 앞뒤로 파는 것 중에 엄청 큰 거, 그걸 어디서 사와서 공개 고백을 하셨는데 그 친구들도 얼마 안 갔어요. 공개 고백하고 후회감 들 텐데 헤어지면 후회하겠죠. 그 친구들은 헤어졌으니 후회하겠죠. 근데 뭐 그 정도 쪽팔림은 내가 감수를 하겠다 싶은 친구들만 하는 기행에 가까운, 굉장한 용기를 내신 분들이시니까 감수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게 거의 문화 비슷했어요. 그런 문화였어요. 네, 저 때는 말입니다. 다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예. 요즘도 학교에 핸드폰 다 내는지 모르겠지만 저 핸드폰도 다 걷어가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2개 들고 다니는 애도 있었어요. 우리 코모리님이랑 흥구리님은 못하시겠죠? 못합니다. 딱 잘라 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전 못해요. 저는 발을 빼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 공개 고백은 공개적 수치풀이라는 이게 인식이 강해져서요. 아무도 그걸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뭐 댓글이란다. 이거 반응만 봐도 뭐 똑같잖아요. 다들 뭐 창피할 텐데 후회할 텐데 이러고 있는데 공개 고백은 상대 여자한테도 민폐임. 이제는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상당히 로맨틱한 짓거리였어요. 진짜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옛날 격언 중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고
뭐 그렇게라도 해서 미인을 얻겠다면 뭐 얻으셔야죠. 어쩌겠습니까? 인식이 많이 달라진 거죠. 이제 옛날에 비해서. 이제 이 인식도 뭐 언젠가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시대는 돌고 도는 거라는데. 네. 아, 할 말이 대충 떨어진 것 같으니 음악 하나 듣고 올게요. 송하예의 새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송하예의 새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대단한 사실을 알았는데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마 맞추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내일이 전역 3주년입니다. 세상에. 군대를 전역한 지 3주년 된 날이에요. 10월 19일에 전역을 했거든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이 빨라요. 세상에. 이거 막 뭐냐, 공중전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복귀할 때 공중전화로 했다는 거 말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익숙한 날짜잖아 싶어가지고, 야, 뭐 이렇게 됐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당신도죠, 이제. 네, 제가 코몰이랑 입대를 같이 했거든요. 덕분에 저녁도 같이 했어요. 색다른 경험이었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냥 전역한 지 3주년 된 날이에요, 내일이. 네, 별 그건 없고요. 그냥 그랬다고요. 그냥 뭐 그냥 잡담이었고요. 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방송 때 이제 주제를 버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네, 사연은 하나도 오지 않았고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좀 다시 하자면, 이게 트위치 아래로 좀 내리시면 여러가지 이제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연 배너가 또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흠구리의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링크를 타시면. 그러면은 익명으로 사연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에. 어지간하면 읽어드립니다. 근데 이 사연이 안 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건 뭐 가뭄이라고 칭하기에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오픈 채팅창, 오픈 채팅방 뭐 이런 거 뭐 오래 안 쓰면 갑자기 막 없어진다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네, 그리하여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왔냐면, 거꾸로 가는 시내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옛날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중학생 때 읽었는데 그때도 옛날 책이었어요, 이 책이. 출판 연도는 2006년이고요. 안건모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1995년부터 약 20년 동안 서울 시내버스와 좌석버스를 운행하신 기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 쓴 책이에요. 버스 기사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뭐 일종의 고발성 성격을 띠기도 하고요. 그냥 뭐 재미있는 일 같은 거,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알려주는 뭐 이런 식의 책입니다. 또 음악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아까 틀었던 거 틀겠습니다. 또 약간 진지한 음악 나와줘야죠. 네,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이 당시, 그러니까 책이 출판했을 당시에 2006년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당시 성인 요금이 600원이던 시절이에요. 600원.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초등학생 요금이 800원입니다. 현금 기준으로. 카드는 720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을 무렵 초등학생 요금은 제 기억이 맞다면 250원이었어요. 현금 카드 둘 다 250원. 굉장히 좀 진짜 격세지감인데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제가 좀 특이한 기억에서 좀 강해요. 희한한 걸 기억합니다. 중요한 건 못 기억하고. 근데 이 버스, 거꾸로 가는 시내버스란 책이 좀 제 기억 속에 남아가지고 정했는데, 이유 중 하나가 상당히 문체가 거칠었어요. 일부러 막 예쁜 말 쓰려고 안 하고 뭐 비유 막 이런 것도 잘 안 쓰십니다. 이분이 전문 작가가 아니시잖아요. 이 책 쓸 때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체가 거친데 그 거친 문체가 너무 좋았어요. 막 내숭을 안 떤다 해야 되나? 글이? 은어도 막 쓰시고 뭐 막 삥땅 친다, 뭐 조진다, 막 이런 말을 막 책에다 쓰세요. 뭐 거친 표현들도 그냥 막 쓰시고, 그래서 좀 더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읽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뭐 이런 적 있잖아요. 다들 한 번씩 있는 경험일 텐데, 시내버스가 오다가 나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경험들 아마 요즘도 종종 있을 텐데 저도 몇 번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많이 다르죠. 이 책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을 아마 쓰셨을 테니까 거의 20년 다 된, 혹은 한 15년 정도 전 일을 쓰신 거니까 아마 지금은 아마 나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 운전을 하시냐면, 기사님들이 화장실 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한 바퀴를 빨리 돌아야 내가 화장실 갈 시간 5분을 벌고, 지금 빨리 돌아야 컵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점심시간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대요. 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도.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하고 경찰의 눈을 피해 가면서 뭐 정거장 갈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보는 거죠. 내 말뚝 손님인가 아닌가. 손님이 없으면 빨리 지나쳐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3분 5분 막 이렇게 벌어서 다시 차고지에 왔을 때 화장실이라도 한 번 더 가고, 좀 더 여유 있으면 담배라도 한 대 피고, 이런 식인데 뭐 사원복지는 정말 거지 같고, 월급이 많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차도 좋지도 않아요. 오래된 거 별로 바꿔주지도 않으니까 차를 수리하는 것도 돈이잖아요. 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노동자 인권 뭐 어쩌고 막 하면서 언급할 때가 아니었죠, 시대상이. 그래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잘 제목이 챕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삥땅 정쟁이었네. 삥땅. 그러니까 삥땅 친다고. 요즘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땐 거의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버스 기사들이 이 현금통에 있는 돈을 좀 이제 빼돌려 가지고 300원, 500원 빼돌려서 이제 커피 사 먹고 막 이런 걸 이제 삥땅 친다라고 했대요. 자기들끼리. 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뭐 절도고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짓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별수를 다 썼답니다. 막 통을 막 희한한 모양으로 만들고, 돈통을 뭐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돈 못 빼가게 하려고 진짜 별짓을 다 했대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것이다. 예? 있잖아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방패가, 성능 좋은 방패가 나오면 꼭 그걸 뚫는 창이 나오는 법이죠. 기사님들이 언제나 그 파이법을 찾아가지고 그 300원, 500원을 꼭 꺼냈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꼭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기사님들일 것 같은데, 최후의 승자는 회사였어요. 결국 블랙박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 곳곳에 다 그게 붙어 있어요. 카메라가. 당연히 거기도 붙어 있겠죠. 운전석 쪽에도.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빼는 것 같다, 돈을 빼는 것 같다, 그럼 카메라 돌려보고 뺐네 이러면 이제 응 너 해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버스 안에 카메라 되게 많아요. 저기 기사님 비추는 거랑 버스 내부 전체적으로 비추는 거랑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버스에 카메라 되게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 재밌진 않은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책에서 되게 성실하게 운전하시던 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좀 액티브하신 분이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못 참고 그냥 사장실 달려가서 그냥 문 발차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왜 이렇소? 시정하시오! 막 이러신 분이었다면은, 이분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시는 좀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삥땅 치다 걸린 거예요. 근데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셨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저기 커피 하나 사 먹으려고 했다가 회사에서 걸렸는데, 이분이 거의 퇴직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분을 형사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형사 고소 당하기 싫으면은 조용히 나가라, 그러면은 고소 취하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에 너 퇴직금 그거 못 준다, 도둑놈한테 무슨 퇴직금 이러면서. 그때 상여금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성인 요금은 600원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입니다. 혹은 90년대 후반일 수도 있어요. 그 상여금으로 1,000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너 삥땅 치다 걸렸으니까 못 준다, 고소당하기 싫으면은 그냥 알아서 나가라. 부인이 이걸 듣고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회사로 찾아와서 이 작가님도 아마 그것 때문에 알게 되셔가지고 신고를 같이 한 거죠. 역으로 이제 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거는 부당하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의 이 착하신 기사님도 그래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이제 맞불을 놓은 거죠. 그래서 회사하고 이제 법정 싸움을 시작했는데,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제 국선 변호사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뭘 변호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게 좀 책을 읽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래? 어찌됐건 네 훔친 거 팩트니까 응 너 고소. 그래서 고소를 하고 여기서 맞고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회사가 진 거예요. 물론 벌금이 나오긴 했어요. 42만 원? 벌금이 42만 원이 나오고 이 기사님한테 아마 회사가 이걸 빌미로 해서 1,000만 원을 자기들이 꿀꺽하려고 했다는 게 주장이 먹혔나 보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자기가 지들이 이제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이제 사모님을 설득을 하기 시작했는데 안 져요. 사모님이 더 이제 막 악발이셔가지고 막 무슨 말을 해도 안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하냐면은 아니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 얘기까지 나왔대요. 사장이 내가 땡땡 기사 얼마나 잘해주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지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잘해준 게 뭘 잘해주냐 잘해준 게 뭐 있냐 그랬는데 이 사장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잘해준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버스도 새 버스 몰게 해주고 뭐이 제가 아까 버스가 되게 고장도 많이 나 있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노후화가 되는데 잘 안 고쳐져가지고. 근데 이제 새 버스는 몰기 편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 배차해줬다고 잘해줬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건 우리 남편이 회사 생활 잘해가지고 자기가 남편 능력으로 그 배차를 따낸 거지. 그게 무슨 당신이 해준 거냐?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은 1,000만 원 이제 받고 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그리고 또 뭐 연차, 월차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휴가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뭐 죄송합니다. 휴가에 관련된 얘기니까 이건 지금도 이슈가 꽤 크잖아요. 연차 쓰는 거, 월차 쓰는 거 휴가에서 막 제한 걸어버리고 뭐 그런 직종이 꽤 있는데 여기도 그게 좀 심했다고 해요. 월차를 못 쓰겠대요. 월차를. 그래서 반드시 연말에 몰아서 쓰게 했대요. 뭐 법적으로 쓰긴 써야 되니까 보장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휴가도 만들어 못 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사장실에 들어가서 나 내일부터 월차 쓰고 그렇게 하쇼 이랬는데 무슨 그런 게 어디냐? 우리 회사는 다 몰아서 연말에 쓰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세상에 그딴 법이 어딨냐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나가 월차 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하고 그냥 다음날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팩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되게 진취적이고 막 그런 분이에요. 지금도 아마 이런 분 찾기 힘들걸요? 회사에서 사장이 월차 쓰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걷다 대고 대들 수 있는 사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덕분에 그냥 뭐 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막 이런 문화가 조금 생겼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이분 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내버스 관련해 가지고 어디서 봤던 게 있어요. 이제 이 기사님이 이제 버스 이건 좀 약간 최근인 것 같은데 2010년대 이제 버스 기사를 하셔가지고 버스를 모시는데 애들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4, 5학년 정도 된 애들이 몇 명이 버스에 타는데 이제 뭐 애들이 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 왁자지껄한 애들 그런 애들이 타서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뭐 막 버스를 뛰어내리고 했대요. 떠드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움직이는 버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거기 버스가 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애들이 거기 뛰어다니니까 위험하잖아요. 앉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앉으려고 막 하는데 저 맨 뒷자리 있죠? 이제 맨 뒷자리에 이제 거기에 가서 앉는데 그 H 모양의 바가 있어요. 이제 마을 버스엔 없고 시내 버스도 요즘 시내 버스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오늘 봤는데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 H 모양 바가 있는 데가 있어요. 버스 중에 아마 서울인 것 같은데 거기에 애가 박았대요.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뭐 급정거를 했는지 아무튼 뭐 그랬는지 뭐 놀다가 그래서 머리를 박아가지고 어디가 이마가 찢어졌나? 병원을 갔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버스 기사들이 절대 의리기 때문에 합의를 보려고 돈을 싸들고 쫓아다닌대요. 그렇게 서술이 돼 있더라고요. 돈을 싸들고 쫓아낸다고. 그런 기사들이 많다고. 왜냐면 사고 경력이 나와 버리면 버스 기사를 그만둔 다음에 개인 택시를 몰 수가 없대요. 그 자격이 박탈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버스 기사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냥 보험 처리를 했대요. 사고 경력 그냥 남기고 어쩌고 하고 그 보험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끝낸 거죠. 근데 부모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당신 왜 합의하러 안 오냐고. 그래서 웃기는 거죠. 합의하러 왜 안 오냐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나 그 버스 뭐냐 개인 택시 할 거 그거 버리면서 그냥 보험 처리했으니까 니들은 애들 교육에 똑바로 시키라고. 예, 굉장히 사이다였어요. 그 썰 듣는데. 그쵸, 여기 어떻게 기사님 잘못입니까? 뛰어다니지 말라고 막 주의도 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보험 처리해버리시고 이분은 이제 뭐 개인 택시는 못 몰겠지만 사실 그거 말고는 리스크가 없는 거니까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았나, 오히려 그 편이 낫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시내버스를 굉장히 제가 버스를 되게 오래 타고 다니고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버스를 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오늘도 버스를 탔고요. 내일도 탈 예정이고요. 참 변하지 않는 게 승차감은 승차감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흔들흔들거리는 버스 인생. 지하철도 그 못지않게 오래 타긴 했는데 타고 다니는 절대 시간만 따지면 지하철이 좀 압도적이긴 할 것 같은데 대중교통의 시작은 그 시발점은 버스입니다. 저는 또 어렸을 때는 버스 탔을 때 그게 저 뭐냐 어딘지 몰라가지고 종점까지 가본 거? 한 두 번인가? 두 번인가 종점까지 가본 적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시를 넘어가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땡땡시 뭐 땡땡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넘어서 종점까지 가는 적이 한 두 번인가 있습니다. 어떤 발상이었냐면 버스를 타면 그러니까 반대쪽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금 이 라인에서 오는 버스를 타면은 왠지 가다가 돌아서 그쪽 그 반대편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근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그럴 것 같았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날이 있었어요. 그 행위를. 그래서 했죠. 동생이랑 나란히 손잡고. 완전히 빗나갔고 이제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을 때는 정말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그대로 옆에 있는 도시까지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차고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너희 어떡하니? 그래 뭐 어딜로 가니? 뭐 그러셨는데 뭐 어디로 간다 하니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다른 버스를 이렇게 직접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버스에 타고 있다가 여기 그거 뭐냐 운전하시는 기사님 타시면 이제 버스 잘못 탔다고 해라. 그러고 이제 쿨하게 퇴장하시고 저희는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있었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저 혼자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몇 번 버스였던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버스를 왜 종점까지 타고 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그때도 외롭진 않았던 게 저 말고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버스 안에 어떤 20, 30대로 추정되는 남성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되게 뭐 없이 당황하지 않고 버스에 자연스럽게 내리셔서 어디 가시더라고요. 다른 버스 타시더라고요. 저도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저도 비슷하게 했죠. 기사님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오이 너 뭐냐 하면서. 그래서 버스를 잘못 타서 종점까지 왔다고. 그래서 뭐 알았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렇게 한 두 번 정도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버스를 이렇게 혼동해서 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면 되는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하고 어딜 가고 싶으면 버스로 가고 싶으면은 인터넷에 미리 검색을 해봐서 그 노선대로 갔어야 했어요. 그것 나름 재밌었죠. 네, 음악 하나 더 듣고 올게요. 헤이즈의 떨어지는 낙엽까지도라는 노래입니다. 네, 헤이즈의 떨어지는 낙엽까지도라는 곡이었습니다. 요즘 노래들이 약간 가사란다. 제목이 좀 긴 것 같아요. 제목이 문장으로 나오는 게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인가 보죠?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저기 뭐냐.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것도 있고 저기 버스커도 그거 있죠. 뭐 너의 샴푸 향이 뭐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런 거. 뭐가 이렇게 이게 요즘 유행인가 봐요. 이렇게 노래 제목 짓는 게.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네, 요즘 이게 좀 유행인가 보죠. 하하. 여러분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이렇게 반응들이 없죠? 외롭습니다 여러분. 예? 살아계세요? 생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코모리 주랑이. 들으면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예, 그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게임을.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게임 요즘은 무슨 게임이 좀 재밌나? 아 진짜 아무도 없어요? 진짜? 이거 지금 시청자 수가 그래도 여기 7명 찍혀 있는데 2명만 2명만 듣고 계신 겁니까? 아 그래요? 아 이응 네 뭐 그냥 뭐 해보죠 뭐. 네. 진짜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듣고들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에. 이게 조별과제 발표할 때도 요거보다는 호응이 있었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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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면 가셔야죠. 가셔야지요. 좋아요. 요즘 버스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2층 버스가 있어요. 2층 버스가. 이게 도입을 한다고 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목격한 건 얼마 안 됐어요. 예,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도 모습을 비치는 거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느리던데요? 코너 돌다가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저는 이제 그런 좀 비싼 버스 타는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구경만 하는데 이제 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어, 뭐 무조건 2층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신기한 게 있어서 그게 아니면 그냥 2층 안 가고 귀찮으니까 1층에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확실히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저 뭐 코너 돌 때 불안하기도 하다고. 1층에 저 자리가 별로 없어요? 타보셨구나. 참 보면서도 뭐 언젠가는 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관광용이 아니라 진짜 그냥 버스인 거는 좀 새로웠어요. 저런 버스가 필요할 만큼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렇게 많은가? 중국에 가면은 버스가 그 2층 버스가 아니라 2단짜리 버스가 있어요. 지하철 연결해 놓은 것만치 버스 2개 연결해 놓은 그게 버스가 하나거든요. 그런 게 굴러다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야 여기가 진짜 땅덩이가만 큰 게 아니라 사람 머리수도 엄청 많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죠. 근데 대한민국의 2층 버스라니 와우 상당히 놀라웠어요.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게 버스가 2층 버스가 가격이 2배가 비싸다고? 보통 그런 거 한 1.5배에서 한 1.6, 7배 정도밖에 더 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1층 버스보다 2배가 더 비싸대요. 신기했어요. 뭐 그냥 그랬어요. 어...
저녁을 못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네요. 큰일 났네. 아, 저희 동네에 그, 그 시장이 서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닭강정 파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그 닭강정 파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옛날에 제가 개인 사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 프랜차이즈더라고요. 알 수 없는 배신감을 좀 느꼈거든요. 청충 닭강정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모르겠다. 사람마다 튀기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사실 다 맛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하튼 근데 제가 먹어본 건 다 맛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 동네에서 장사를 이제 접으려고 했다. 그러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슬퍼졌어요. 원래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장 서는 날에 월요일에 장을 서는데 원래는 방학 때는 계속 사 먹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못 사 먹고 있었다가 이번에 수시 면접 기간 때문에 그거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사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슬프게도 그분이 이거 장사하다 보면은 할 거 없으면서 유튜브밖에 안 보는데 좀 알려달라 하셨는데 제가 그냥 안 알려드렸어요. 다음에 뵀을 때는 좀 알려드려야겠어요. 이렇게라도 그냥 구독자 늘리고 하면은 저야 좋죠. 근데 과연 제가 다음에 갈 때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계시면 좋을 텐데. 왜냐, 제가 다음에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알 수가 없어요. 갈 수 있을지. 수시 면접을 여러분 사실 수시 면접이 펑크가 났네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래버려가지고 뭐 또 하루를 쉬어버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다시 보기 조금 힘들겠네요. 좀 슬프네. 닭강정 맛있었는데.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프네. 먹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직 무려 30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먹방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방을 하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라디오 방송에서 먹방을 하는 건 좀 소리가 좀 더럽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쩝쩝거리는 게 전 그렇게 듣기가 좋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건 있어요. 먹방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카메라를 켜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좀 나아요. 그게 비주얼적으로 물 먹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방송할 때 배에 그렇게 고픈 적도 별로 없고 긴장돼서 그런가 별로 피곤하지도 않아요. 방송 중에는 크게 졸린 적도 없어요. 방송하면은 바로 졸리고요. 이게 알게 모르게 계속 긴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라면 ASMR 했어요. 그 당신은 방송 좀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버텨요 그거를? 저야 뭐 한 2시간 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죠. 버티고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는 글쎄 제가 게임을 했으면은 좀 방송을 오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하긴 해요.
말만 하니까 2시간 동안 이래서 제가 조금 힘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게임을 안 해버릇하니까 게임을 못 하는데. 어. 버스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네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학원 갈 때 제 버스를 타고 학원 다녔는데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타셨는데 좀 모르고 있었어요. 영단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저를 툭툭 치시더니 손짓으로 비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툭툭 치더니 허이 허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웃긴 건 그때 자리가 없던 게 아니었거든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앞자리였던 것 뿐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진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거 좀 물론 이제 어르신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건 예의고 그렇긴 하죠. 근데 너무 당당하셔가지고 제가 당황 아닌 당황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비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양보잖아요, 양보. 의무가 아니라 그냥 비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저만 경험한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주변에 경험담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양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걸 잘 모르는 상도덕을 잘 못 배우신 분들. 저는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다다라는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나이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파거든요. 살아온 세월이란 게 경험이니까 그거를 아직까지는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꼰대들도 잘 상대하거든요. 그 택시 같은 거 타면은 전 택시 기사님하고 말 되게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나이 많아도 나이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얼음으로 안침. 사실 이게 맞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와전이 돼버리니까 나이가 다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속상하죠 많이. 저는 이제 어른은 공경받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그런 주의긴 해요 제가. 근데 그것도 정도 것이지. 나이가 못하는 사람한테 그러긴 싫거든요 저도. 그래 또 요즘은 좀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거의 이제는 자리를 거의 안 비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게 잘 굴러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젊은이들도 피곤하고 힘들죠. 저도 힘들고 막 그런데 어른들 타면 자리 비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대중교통을 타면서 관찰한 결과예요. 좀 심한 경우는 지하철 탔는데 그 있잖아요. 임산부 배려석? 제가 임산부 배려석 옆자리에 탔어요. 거기 이제 누가 앉아 계셨는데 진짜 임산부가 탄 거예요. 처음 봤어. 제가 지하철에서 임산부 본 게 그날이 처음이네요.
임산부가 타셨는데 이분이 안 비키시더라고요. 아, 넌 진짜 왜 안 비키지? 왜 안 비키지? 왜 안 비키지? 계속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참,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아니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임산부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똥 빼요. 아, 그거 참 남의 동심 너무 많이 깨신다.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그 뭐 제가 저 의사입니까? 그냥 봤을 때 대충 그렇게 보이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일어난 건데 똥 빼었으면 좀 웃기긴 했겠네요. 음, 저 궁금한 게 버스에 노약 자석 이렇게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또 이제 분홍색으로 임산부 보호석도 있고 있는데 지하철에도 노약 자석하고 임산부 보호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율을 보면 버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혼자 앉는 자리, 그러니까 두 개씩이 있는 데가 아니라 한 명씩 앉는 자리에는 다 거의 다 노약 자석이에요. 거의 다 노란색 아니면 분홍색으로 이제 다 되어 있어요. 거기는 거의 못 앉죠. 눈치 보여가지고. 전 또 막, 그 이상한 할아버지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어가지고 못 앉아요. 그런 데는 꼭 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두 자리 붙여놓은 그런 자리는 아직은 뭐 노약자석이라든가 이런 게 안 붙더라고요. 남자한테는 잘 안 그러는데 여자한테는 일상이라고. 꼭 진짜 이 좀 이게 되먹지 않는 분들이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꼭 이짓거리를 해요. 진짜 이게 아유 참 그런 것도 어른이입니까 그런 게? 그런 거 봤는데 누가 에타 캡처본을 누가 해놓은 걸 페북에서 봤어요. 왜 유영철이란다 맞나? 그 화성 영세살인 사건 범인 잡혔잖아요. 어떻게 수사 어떻게 결론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하튼 강력한 용의자가 잡혔을 시점이었는데 그때 막 그런 게 기사 있게 떴어요. 막 희대의 연쇄살인 막 땡땡땡 잡히다 막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왜 희대의 연쇄살인마냐? 희대의 병신 찌질이지. 자기보다 센 남자애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된 여자들, 할머니, 애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죽이고 다니고 막 잡힐까봐 숨어 지내고 이런 애들이 무슨 희대의 머시갱이냐. 찌질이지. 그런 글을 본 적 있어요. 이래야 이제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야. 왜냐? 막 희대 연쇄살인 막 이런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 뭔가 내가 역사에 한 획을 그었어. 막 이런. 근데 걷다 대고 희대의 병신 찌질이 드디어 잡히다. 헤헤 이래버리면 그 사람들이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사회적 관심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의 그 범죄자들의 심리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깎아내려버리면 모방 범죄는 확실히 꽤 많이 예방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되게 신박하다는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절대 그러고 싶지 않겠죠. 희대의 병신 찌질이 이래버리면. 원래 제가 욕을 좀 안 쓰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여하튼 이게 예,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그게 많진 않아요. 몇 분 못 봤어요. 오히려 젊은이들 눈치를 보는 분들을 많이 봤죠. 이제 젊은이들 애들도 힘들다는 걸 아니까. 아, 자주 본다고요? 사는 환경이 좀 다른가? 저희 지하철 1호선 많이 타거든요, 저는. 다이나믹 1호선. 1호선인데 1호선에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비율. 어르신 비율. 어르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선 진상인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뭐 그런 거죠. 지하철이나 뭐 버스 진상들은 좀 약간 나이를 막론하고 어디나 있기 때문에 네, 이 양반들은 정말 생각할수록 화딱지가 나는군요. 네, 이 거꾸로 가는 시내버스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냥 회사랑 싸운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좋은 승객들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뭐 의사 뭐 변호사 아니면 뭐 그냥 학생 그냥 노동자 이런 사람들 승객으로 받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좀 특이했던 것 중 하나가 또 있는데 버스 운행하는 그 기간 그 경로 중에 항상 막히는 병목 구간이 있었대요. 근데 버스 기사님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생명이라서 정말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기를 거의 역주행으로 극복을 하세요.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항상 막히니까 역주행을 항상 한대요. 근데 그게 웃긴 거는 역주행할 때 그 도로는 항상 비어 있대요. 차가 그러니까 오는 차는 없는데 가는 차만 엄청 많은 그런 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경찰이 어느 날 이제 그냥 건수를 올리고 싶어서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은 그냥 잡히는 거예요. 벌금 물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잡히셨대요, 그분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래 한번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냥 그 막히는 구간에 그냥 버스를 세워놨대요. 그냥 길에다가 역주행 안 하고 길에다가. 그러니까 승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안 가냐? 지금 뒤에서 오는 버스만 한 세 대인가가 먼저 지나갔는데 우리도 그냥 역주행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분이 경찰한테 따지시라고. 나 역주행했다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벌금 얼마 물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승객과 싸우시다가 이제 결국 그냥 그날 역주행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기사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책에 꽤 많았어요. 우리나라 길 참 답답함.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어떻겠어요. 2000년대 초반인데. 책 출판 연도가 2006년인데 그럼 이것만 따져도 13년 전이잖아요. 어휴. 뭐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읽고 싶어지는 책이기도 하네요. 이제 이 작가님이 이제 버스를 계속 하시진 않고 이거 했을 때는 이제 책 출판했을 때는 이미
작은 책이라는 출판사에 발행인으로 들어가셨을 때 처음 쓰신 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사를 그만둔 상태였죠. 근데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지금은 뭐 하시고 계신가 했는데 2017년도까지 작품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쓰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삐딱한 글쓰기? 뭐 이런 책을 조금 쓰셨더라고요. 맞나? 아닌가? 맞나? 네, 삐딱한 글쓰기. 이건 2015년이고, 삐딱한 책 읽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17년도 9월. 그때 이제 출판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로서의 활동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고 이제 책 출판한 기념으로 뭐 강연도 다니시고 뭐 이러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근데 현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게 참 저로서는 되게 안심이 되네요. 가장 이해 안 가는 건 왜 굳이 톨게이트 앞에서 길이 그렇게 갑자기 좁아지는지. 그러게요. 왜 굳이 그렇게 만들었을지. 근데 이거 만든 지 좀 돼서 이제 고칠 때도 되지 않았나요? 불편한 걸 알면 좀 고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우리나라 선진국이지만 아닌가? 아직 선진국 반열에 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뭐 그냥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어... 거기만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이제 두 개를 틀어드리고 방종을 할게요. 첫 번째 곡은 황인옥의 포장마차란 곡이고요. 이어져서 우리가 항상 듣는 방종곡 김수영의 별 하나 틀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휴방이니까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